생기부를 통한 이제 명문대 합격의 전략은 바로 고스란히 적는다면 명품 생기부를 초중등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입을 결정하는 아주 세밀한 요소들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학종, 생기부 같은 단어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고등학교 생기부, 즉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대학 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알고 계실 텐데요. 고등학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실제로 대입을 수십 년 동안 겪으면서 아이들의 생기부를 작성해주고 계신 현직 고교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생기부 고득점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5년차 고등학교 교사 박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등학교 12년차 교사 안재현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학종은 무엇인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시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종, 즉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입시 전형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드리자면 입시는 크게 정시와 수시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시는 수능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거고 수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거의 40%에 육박하는 퍼센트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게 내신 성적도 있지만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모든 활동 자체를 학생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학생부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학생부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요거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그 비율이 커집니다. 네. 선발 비율이. 그런 면에서 수도권 지역 아이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눈여겨보고 준비를 네.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교과 성적만 보는 거잖아요. 네. 내신 성적. 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활동 내용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주요 대학, 특히 뭐 명문대라고 일컫는 그런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학에 와서 아이들이 적응을 잘하고 좀 주도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요. 대학에서는. 네. 그 모습을 그 학생부, 고등학교 때 학생부를 통해서 발견하고 싶은 거죠. 네네. 네, 그런 면에서 학생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는지,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탐구 활동을 했는지 네. 그런 면모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실제로 그 아이들 인성이나 아이들 뭐 협동심이나 그런 모든 사실 활동들이 아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학생부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기재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실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고 또 그 내용들이 어떻게 좀 자세히 기재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학생부에는 크게 교과와 비교과,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과는 수업 활동에서 한 것들을 네. 모두 그 담당 교사가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은 자율활동, 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렇게 네 가지 활동 영역이 적혀지는데요. 이 활동은 수업 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교사가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적게 됩니다. 네.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무렇게나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학업 역량,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진로 역량,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은 학습 태도라던가 탐구심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업을 들었을 때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심화 활동을
더 한다는 얘기예요. 네, 구체적으로 내가 뭘 알고 싶고 그다음에 더 탐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네. 지적 약간 영역들이 다 들어가는 게 학업 역량이다라고 그렇죠.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진로 역량은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드러나고요. 아이가 내가 만약에 뭐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어 하면은 그 물리학과 관련되는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것도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어떤 면에서 인성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학생이 타인과 올바르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그 다음에 성실성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배려심, 그 다음에 리더십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동체 역량은 그 모둠 활동이라던가,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현장에서 그간 많은 친구들의 그 생기부를 직접 좀 작성하셨을 것 같은데요. 각 과목별로 사실 작성이 될 텐데 이게 전체 이렇게 취합된 내용, 이걸 담임 선생님 되면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생기부는 진짜 잘 작성이 되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또 실제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아쉬웠던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잘 작성된 생기부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아차릴 만큼 이게 학생의 역량이 아주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역량이라는 것은 앞에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는 이 생기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업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 학생이 얼마나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본인이 자기주도적인 이제 태도와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셋째가 수업 활동 이후에 이 학생이 좀 더 이제 확장되고 심화적인 활동을 했는가, 탐구 활동을 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생활기록부에 잘 드러나 있다면 그 생기부는 이제 학생의 성장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생활기록부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가르쳐 본 학생들의 어떤 이제 사례를 보면 아무래도 같은 이제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일지라도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종으로 이제 대학 이제 지원을 했을 때 분명히 이제 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입학을 이제 성공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 분명히 다른 학생들보다 교내 활동에서 더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깊이 탐구 활동을 했던 그런 결과들이 생기부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과 성적이 조금 이제 더 낮은데 조금 더 높은 친구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좀 더 낮은 친구가 학종으로 합격을 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가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으로 보면 뭐 3등급 내지 4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수도권이라든지 좀 서울권에는 진입하기가 힘들겠다라고 보여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진로 영역이라든지 그런 이제 영역을 열심히 탐구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친구들의 어떤 이제 활동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해주시고 그것들이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보기에 이제 좋게 평가를 받아서 수도권에도 충분히 이제 입학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다른 거는 좀 괜찮았는데 생기부 작성 때문에 혹시 아쉬웠던 친구의 사례도 있을까요? 네네. 성적이 이제 충분히 우수하고 학교에서도 보면 이제 공부를 곧잘 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어떤 활동들이라든지 과제를 내주면 좀 수동적으로 한다든지 기계적으로 이제 소감만 제출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3학년 때까지 이제 누적된 생활기록부가 부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3학년에 가서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조금 이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생기부의 전략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전략과 함께 이제 해당 전략을 위해서 혹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 고등학교 때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점, 또 혹시 뭐 더 내려가서는 초, 중 등에 좀 챙겨봐야 할 점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기부는 학생들이 분명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이제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지만 결국 생기부는 학교에서 교사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입에서 보면 학생들이 직접 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고 생기부에 있는 수상 기록과 그다음에 이제 독서활동 상황 같은 경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생기부를 통한 이제 명문대 합격의 전략은 바로 생활기록부를 얼마나 자기소개서처럼 활용하는가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국 이 자기소개서에서 학생들이 어필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생활기록부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이 중요할 텐데 그 팁은 바로 진로와 연계한 탐구활동을 적절하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합격생의 이제 이 예시를 보면 그 화학생물공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사례를 보면 이 학생은 생명과학 시간에 효소와 관련된 수업 내용을 듣고 이 효소와 관련된 저해제가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많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원리를 공부해보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활동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되면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같이 연관지어서 탐구 활동도 해보고 실험까지 이어나가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했던 겁니다. 과학 동아리를 하면서 본인이 관심이 있었던 효소와 관련된 연구를 직접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탐구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활동하는 그런 성과들을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보면 진로와 연계한 탐구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학생들은 본인이 탐구 활동을 이제 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한 탐구 활동을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느낀 점을 바탕으로 후속 활동을 어떻게까지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들이 활동했던 내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물을 담당 선생님께 반드시 제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을 지켜보다 보면 이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태도가 좀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어린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어린 자녀가 사실은 많은 본인이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들이라든지 이제 탐구하고 싶어하는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있을 때 이 활동을 왜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이걸 더 어떻게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어서 나갈 수 있는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 좀 같이 지켜봐 주시고 그런 활동들을 스스로 기록을 하게끔 많이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기록을 하는 습관들을 잘 가지고 있게 되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안지연 선생님께서 그 독서 활동 상황은 실제로 반영은 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독서가 왜 중요한지, 독서를 좀 어떻게 활용을 잘해야 좋은 입시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학은 학업의 열의를 가지고 지적 탐구력을 키운 인재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업에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학생을 원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독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책을 통해 그 사고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심도 있게 그 지식을 탐구하고 지식을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학이 원하는 그 주도적인 지적 탐구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체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만 읽고 끝난다면 매력적인 학생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책을 읽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실험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작성하고 토론도 하면서 그 사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물까지 이어진다면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생기부에 고스란히 적는다면 네, 명품 생기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책 읽을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책을 고를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현직 5명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일일이 책을 다 읽고 365권을 엄선을 했습니다. 이 책만 보면 365권 자기 진로에 맞는 책이 한 권이라도 있을 거예요. 또는 교과에서 필요한 책이 한 권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권이라도 좋으니 그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워크북에는 다양한 심화 활동이 있습니다. 그 워크북에서 제시하는 심화 활동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면 자신의 명품 생기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또 고등학교 현장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 그 고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고등학교 교사로서 어떤 당부의 말씀 아니면 응원의 말씀을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3 담임인데요. 학생들을 보니까 고1, 2학년 때를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고1, 3월부터가 정말 학생부 그 생기부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고1, 3월부터 준비를 해주십사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에 고1, 3월부터 충실하게 하고 좀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과학 담당 교사인데요. 학생들을 보면 분명히 1학년 때부터 이 학생이 성실한 학생인지 그리고 선생님 눈앞에서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친구들인지 확인이 드러나거든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생활기록부는 교사가 작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상시에 교과 활동이든 비교과 활동이든 항상 성실하게 학교 활동에 임하고 그리고 이제 교사와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분명히 교사도 학생들을 좋게 평가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 내역들을 자세히 잘 기록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